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ASML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3분기 수주액이 26억 유로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서 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서 고객사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5년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으며 반도체 공장 건설이 문제로 EUV 장비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만 4천 명 늘어나면서 3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64.6%와 고용률 63.3%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은 일본에 부는 K-뷰티 열풍을 타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비건 뷰티 브랜드인 달바는 올해 9월까지 일본에서만 2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서 연말까지 3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억 원보다 3배가량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조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 등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천무, 천궁 발사대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약 부문의 실적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돌아선 외국인으로 인해서 이 지수 자체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 돌아오는 듯 했었던 외국인이었지만요. 다시 그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관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도 국내 증시는요.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오후장까지의 전략들 촘촘하게 함께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서 이 시장에 관한 흐름들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67%, 코스닥 지수는 0.98%의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보시면서 시장 흐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장 중반 들어서는요. 어느 정도 수급이 몰려주면서 그래도 약세를 좀 벗어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현재는 0.67%의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고 오후장까지의 흐름들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그 낙폭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느낌입니다. 사실 일부 테마주들이 시장에 튀어오르기도 했었는데 그 테마주들마저도 힘을 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매도 물량이 상당합니다. 4,8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업종에 관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도 오늘은 덜어내고요. 다만 개인만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까지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는 시장입니다.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7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 외국인 역시도 1,486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 종목단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간밤에 ASML에 관한 실적 발표 영향이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급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SK하이닉스에 관해서는 5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계속되는 매도
매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두 주가에 관한 방향성들을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한 번의 호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드사와 함께 이러한 배터리 공급 협력을 맺었다라는 그러한 이슈들 전해져 왔는데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사는 인연이 깊은 기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려고 했었지만 대내외적인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배터리 공급 계약을 메우는 것으로 현재는 그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는요 13조에서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이 기업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탄력도 현재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는 약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은 일제히 하락하다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KB금융이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금융주들의 상승이 장 후반 들어서는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KB금융만 0.94%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일제히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도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살짝 소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알테오젠마저도 약세를 나타내면서 전 종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의 그래도 수급들이 포착이 되면서 알테오젠에게도 그러한 수급들이 흘러들었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약세를 가져가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악재들이 다시 한번 반영되면서 2%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은 여전히 일제히 하락 값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나와주고 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호조세, 좋은 실적에 관한 전망치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수급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분석들이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 3% 넘는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휴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지수의 수급이 약해서 그런지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하면서 1%못 미치는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리노공업도 3% 넘는 하락세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들 부족하다라는 분석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전략들 같이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까지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챙겨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저희가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관한 한 줄 평부터 빠르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일단 굉장히 답답한 국내 증시의 흐름입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와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왔죠. 그러던 과정에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우리나라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계속해서 좀 침체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와중에 그동안 잘 버텨줬었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눌림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의 개선 여부는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 밀릴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또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그래도 조금씩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보시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나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러던 와중에 오늘 2차 전지까지 밀리다 보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종목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그래도 좀 해볼 만한 시장이 앞으로는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답답함을 넘어서 답이 없나라고 제가 준비를 했지만 네. 답은 있을 것이다.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서 그래도 좀 괜찮은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답이 없다라는 그런 호소들도 좀 들려옵니다. 그만큼 답답한 시장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답들을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답을 좀 그럼 오늘 찾아가 볼까요, 본부장님? LG엔솔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또 수주 소식들 들려왔었고 얼마 전에도 벤츠와의 수주 소식들도 들려왔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주가 흐름들도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어디까지 탄력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고 또 이게 2차 전지에 관한 전반적인 확산까지도 일으킬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2차 전지가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저점대에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31만 원에서 고점이 44만 원, 43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30%에서 40% 가까이 올라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조정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나오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전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 포드와 일전에 이제 벤츠와도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벤츠라든지 포드 쪽에서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더 잘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각에서는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완성차 업체들과 이렇게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 전통 업체들과 이렇게 협력이라든지 납품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어쨌든 기술력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들이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주가 흐름이 지금 당장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업황이 아직까지는 돌아서지 않고 있지만 주가 흐름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종목군들을 압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2023년도에 투자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었던 쪽 네. 2023년도와 2024년도에 투자를 많이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쇼티지가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쪽에 대해서 이제 쇼티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10월 16일인데 월말까지 혹은 다음 달 초까지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유럽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럽 쪽에서도 어쨌든 이 폭스바겐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 독일의 정부에서 보조금을 다시 한번 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실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실적 시즌에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는 여기서는 모아갈 만한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2차 전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LG 엔솔만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확장성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구체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어요. 사실 전구체 관련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중국발 공급 쇼크가 날 것이다라는 좀 산업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엔캠이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 쉬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섹터적인 선별로 보자면요, 본부장님. 네. 많은 섹터군들 특히나 이제 대형주 위주로의 움직임들은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떤 재료들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혹시 생각하신 부분들도 있으셨을까요, 본부장님? 네, 뭐 생각을 딱히 하진 않았는데 네. 오늘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잘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브리핑 하실 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저도 우리 방송에서 하반기 때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방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방산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그 엔캠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여기서 엔캠 같은 경우 우리가 전액, 전고체 쪽으로 많이 전고체가 아니라 전액 전액.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전구체. 구체 쪽으로. 그래서 에코앤드림이나 에코앤드림. 에코프로 머티 네. 같은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도 전구체와 전고체가 헷갈려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고체가 이제 전액 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엔캠은 제가 살짝 정정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엔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방산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드려보자면 어쨌든 지금 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방산주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방산 쪽은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좀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가 또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앞서간다라고 한다면 또 이 방산 쪽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돈 머신이다 뭐 이런 머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죠? 머니 머신. 머니 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쨌든 이 방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방산 쪽이 원래는 동유럽 쪽에다가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뭐 폴란드라든지 요런 나라에다가 좀 시작을 하면서 폴란드 쪽에 동유럽 쪽에서 매출이 많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중동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에 대한 수입을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동유럽 쪽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매출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 쪽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고 그다음은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주들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종목군들로 좀 들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지만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슨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졌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S&T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그 전차에 들어가는 우리가 파워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져본다면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파워팩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기업은 그래도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기업들 이제 좀 추려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주들은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산주에 관해서는 그래도 오늘 시작에서 수급이 나쁘지 않고요. 외국인 수급도 이제 반도체를 덜어내면서 방산 쪽으로 조금은 이제 눈을 옮겨가고 있는 모습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런 우려감이 있더라고요. 방산에 관해서 사실 이제 언급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감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저희가 또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제 방산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수주잔고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24년도, 5년도 어느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수주잔고가 거기서 더 늘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더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평가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보면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북한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은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트럼프가 재임을 하면서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 GDP에서 2% 정도를 국방비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분이 이제 3%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3%까지 늘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수주 잔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밸류 이상의 수주 잔고가 기업의 가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우려는 있지만 당연히 우려는 있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은 꽤나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신고가 종목들이 있길래 어떤 종목군들인가 살펴봤더니 이제 방산주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용하게 이제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오늘 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원전 관련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어제 또 한 번 부각이 됐던 이슈였었잖아요. AI 관련한 전력 수요에 또 소형 원전이 키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시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들을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본부장님? 저는 원전은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반드시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이 매수하기 적기라고 맞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체코 수주 모멘텀이 한번 부각이 됐었고 체코 수주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AI의 성장이라든지 나중에 결국엔 에너지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원전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디에서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런 원전 쪽,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또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이 풍력과 태양광보다 원전의 발전 단가가 여전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쪽은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이제 원전의 리스크라든지 위험성이 부각이 되면서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해외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도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올해 대체적으로 이제 원전 쪽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저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원전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단편적으로 뭐 미국 쪽에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원전 기업들과 에너지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 쪽은 원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전 수주 내용이 나오면서 세론 뉴스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전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방산을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네. 저는 원전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원전 관련해서도 계속되는 또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핫한 이슈들과 또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또 깨고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발걸음이 뒤로 물러가는 모습이었죠. 5% 가깝게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장중 한때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3% 가깝게, SK하이닉스는 5% 가깝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반도체 악재였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을이 별명입니다. ASML인데 사실상 이 기업이 이런 별명을 붙은 이유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체 사업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ASML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실적 발표를 하랬더니 유출 사고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거의 16% 가깝게 큰 폭으로 떨어진 채 장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흐름 이어갔는데 어떤 성적표였냐 살펴봤더니 3분기 주문량이 3조 8,600억 원이었습니다. 예상치가 8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반토막도 채 되지 않는 수치였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좋을까 살펴봤더니 내년 순매출이 300억에서 한 350억 유로로 회사에서는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358억 유로였습니다. 이것보다도 또 못 미치게 되는 거죠. 올해도 안 좋고 내년에도 안 좋다. 이게 결론인데 왜 안 좋은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 EUV 장비 수요가 감소 계속해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TSMC를 제외한 전 세계 파운드리 쪽에서 다 난항을 겪고 있죠. 수요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출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이 실적을 끌어내렸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2분기 한번 살펴봤더니 중국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반이었습니다. 49%였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내놨던 ASML 그리고 무너지는 반도체이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세는 단기 테마가 판을 치기가 딱 좋은 장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시간 외에서 그리고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6개 관련 종목들이 정말 큰 폭으로 움직임 보여줬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쪽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차 방류를 결정을 했고 날짜는 내일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총 7,800톤을 방류하겠다라고 이야기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오염수랑 육개랑 무슨 상관이 있나 살펴봤더니 수산물을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닭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목줄을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흑해 항구 공습이 지속되게 되면서 곡물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대체제로 꼽히는 것도 닭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0일 정도 더 일찍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검출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받아가면서 관련 종목들이 거의 20% 넘게 급등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다 시세를 반납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마다의 호재를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알린 바가 있었죠.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 장중 한때이긴 하지만 26,000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방사성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텔콘 RF 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 KPM테크 지분 한 22%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텔콘 RF 제약 쪽에서 호재를 꺼내놓게 됩니다. 주식 액면 병합을 결정을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산업 확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받아가면서 오늘 장중한 때 20%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동구 바이오 제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치료제가 있는데 이 고지혈증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심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생산을 하고 시장에 공급을 하는 동구 바이오 제약이 오늘 시장에 큰 관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틀 상승세 가도 갈리고 있는 쪽이 바로 원자력인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을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우진엠텍과 같은 종목이 10%대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상승분을 계속해서 토해내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HI라는 종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도 이제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펩토론과 같은 종목들이 20% 넘는 급등세를 장중한 때 보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봤더니 일라이릴리아 손을 잡는다라는 소식 이후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리 다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됐더라고요. 반면에 블루엠텍은 조금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 전환 후에 20%대까지 급등세를 보인 채 마감했는데 오늘은 정확히 그 반대 그래프이더라고요. 사실 위고비 유통 1차 이어서 2차까지 도맡을 수 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장 초반에 10%대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하락 전환 후 4에서 5%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화제약과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경구형 항암제를 중국에 판매하는 거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때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목, 장중한 때지만 27%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의대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 함께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테마단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또 육계 관련주들을 조금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요. 본부장님께서는 닭을 자주 드시나요, 혹시? 네, 자주 먹습니다. 아들이 좋아해서 자주 먹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두 가지 이슈더라고요. 일단 오염수 방수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발견이 됐다. 갑자기 이제 공교롭게도 두 가지 이슈들이 이제 뉴스 보도로 띄어지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는데 역시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겠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증시에 들어온 지가 이제 20년 정도가 됐어요. 오래되셨네요. 20년 정도가 됐는데 네. 20년 전부터 있었던 테마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10살 때부터 대학생이죠. 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이 종목군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마니커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고요.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기업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을 하게 되면 닭값이 올라갈 수 있다. 육계 가격이 맞아요. 올라갈 수 맞아요. 있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진 거고 또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육계라든지 뭐 돼지고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한번 공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땐 또 이제 곡물 관련 내용들이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테마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 2022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너무 근데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당시에 뭐 옥수수라든지 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한일 사료 같은 기업들이 저점 대비해서 6배, 7배, 8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곡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곡물 가격은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육계 역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변동성 같은 경우는 시장이 너무나도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자금이 몰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드리는 내용들을 그동안 쭉 지켜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가 들어오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우리가 좀 차순위로 둬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육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이번 모멘텀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동안 고생하셨다라고 한다면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저는
크게 권해드리진 않는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이게 사실 테마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은 굉장히 짧게 잡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는 또 사료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가 그러한 수급들이 그대로 빠져나갔거든요. 지금 현재 육계 관련주에 관한 이슈들은 처음 부각을 받았었던 이슈가 또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는 빠른 대응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제약바이오주인 것 같아요. 위고비가 상륙되고 나서 품절 대란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개별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관한 이슈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을 대응을 하기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전략들을 좀 주실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기회가 된다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도 이제 제약바이오를 그동안 오랫동안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색안경을 끼고 이제 제약바이오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맞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트렌드 자체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라는 게 한 번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이번에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를 보고서 11월 달에 금리 인하가 B컷이 아니라 25bp가 나올 수 있다. 혹은 동결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여기선 한번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를 좀 늦추겠다라는 내용이나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 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 기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이 R&D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원래 자금 조달을 잘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리온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많아졌죠.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굉장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앞서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트렌드에 맞는 사이클에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제가 혼자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제 위고비가 상륙을 하면서 위고비의 2차 유통사죠. 블루엠텍이 이제 시간외 단일가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 오늘 좀 밀리고 있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비만 쪽에 대해서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펩트론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펩트론은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릴리가 선택을 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온 것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시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비중을 좀 줄여서라도 저는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RPT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방사성의약품. 오늘도 이제 신규 종목이 하나 상장을 하면서 셀비온이었나요? 네.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데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제 퓨처캠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SK바이오팜도 이쪽으로 좀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뭐 CDMO라든지 생물보안법에 관련돼서 CDMO라든지 ADC,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제형 변경 쪽에 대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전부 다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줄기세포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기세포까지요? 네. 줄기세포가 그저 굉장히 오래전에 시장에서 한번 네. 부각이 됐었다가 최근에는 많이 부각된 적이 없는데 뭐 메디포스트라든지 큐로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거래가 좀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 중에서 뭐 차바이오텍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아직까지 분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추려가지고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만큼 빠르게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약바이오 랠리에서는 소외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여기서 이제 밀려버리면 또 제가 굉장히 실수한 게 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네. 3개월 전부터 네. 제약바이오는 꼭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들도 지금까지도 제가 이 부분을 유지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제 KRX 바이오 지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쪽은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큰 기업들 너무 좀 이제 무섭다.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이 많이 나와서 무섭다라고 한다면 전 전통적인 제약사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셀트리온은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약세는 아니죠.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 내년 상반기죠. 글로벌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바이오테크 기업들보다 R&D 인력이나 개발 비용이 5배, 7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지난번에는 하겠습니다. 또 녹십자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전통적인 제약사로서. 그럼 전통적인 제약사들의 이제 좀 눈을 돌려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녹십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하나가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기업이거든요. 동아소시홀딩스. 동아소시홀딩스가 이제 동아ST라는 기업과 ST팜이라는 기업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ST팜 같은 경우도 CDMO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동아ST 같은 경우도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더딜 수 있어요. 하지만 난 좀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의 돈의 흐름 자체가 제약바이오주로 일단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섹터 내에서도 관심을 가져봐야겠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 쪼개서 우리가 또 집중해 볼 만한 그런 기업들도 하나하나 꼽아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CMO 관련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최근에 부각을 받았다면 이제 줄기세포 쪽으로 좀 나아가자라고 보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는. 네, 아직까지 많이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서 줄기세포나 뭐 유전자 치료제 치료 쪽이나 쪽으로. 그리고 세포 치료 쪽 같은 경우도 종목으로 보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거래 대금이 많이 붙고 있는데 상승 여력은 꽤나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 하나로 대원제약이 좀 새롭게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제2의 위고비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 고지혈증 치료제가 비만의 예방에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한 탄력들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있을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는 비만 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만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을 때는 전 테마성이 강하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펩토론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만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2030년도가 넘어가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절반 정도가 과체중이나 비만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연간 30%의 고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만 당뇨 쪽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살을 뺀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비만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20개 정도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질병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비만 쪽에 대한 관심도는 필요한데 너무 테마성으로 엮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패치형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이용해서 라파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는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원제약도 비슷하게 엮여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라파스, 대원제약, 그리고 경구용 쪽 같은 경우는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됐고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위고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모든 기업들을 다 보시는 것은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을 보시면 안전합니다. 근데 비만 당뇨 쪽에 대한 기업들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검정색, 그러니까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는 안정적인 종목들을 투자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재무제표 기준으로도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런 기업이 거의 없다 보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과 외국계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펩트론이 여전히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우리가 지금 비만 당뇨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어쨌든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근손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미약품이 이 부분을 보완한 한국인들에 맞는 비만약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한미약품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전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장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오젬픽 페이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비만약을 이용해서 살이 급격히 빠지다 보면 얼굴이 움푹 패이거나 또 이제 움푹 패이거나 주름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가 맞아요.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오젬픽 페이스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쪽에서 실제로 나온 얘기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나라 보툴리듐 톡신, 그러니까 보톡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이 필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뭐 휴젤이라든지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달렸지만 맞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상승 여력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용 의료기기 쪽, 우리가 보톡스라든지 필러 쪽 같은 경우는 원래는 화장품 쪽에서 파생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만 당뇨 쪽에서도 파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시면 시장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잘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올 테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더 나아가서 보톡스와 필러 관련주들까지도 같이 살펴봤고요. 자, 어느덧 또 시간이 훌쩍 지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오늘 시작에서 어떤 종목군들 꼽아 오셨는지 탑픽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마지막으로 한번 투자 아이디어들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어쨌든 시장 대비 좋은 종목이다. 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방산주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나누면서 나눴죠. 트럼프가 좀 앞서가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앞서간다라고 한다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중에서 이제 오늘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은 현대 에버다임 정도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업인데 현대 에버다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살짝 걱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정말 팩트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기업이 캐터필라입니다. 근데 현대 에버다임은 캐터필라랑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현대 에버다임 지금 주가 흐름은 잘 나올 거예요. 제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팩트 기준으로 본다면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캐터필라 쪽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진성T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인데 맞아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 진성TC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터필라와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변동성이 좋았지만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진성TC를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전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굉장히 답답하지만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정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별주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매매해볼 만하거든요. 해볼 만하다. 네, 해볼 만하니까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지수들도 나름대로 견고해요. 그래서 전 지금 이 시장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힘내셔가지고 하반기에는 좀 좋은 결과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너무 완벽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작에 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